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그 엑시얼 로드에 대한 예제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A와 B 두 개의 볼트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그 A 볼트는 생크 부분에 그 지름이 20mm이고 나머지 이제 그 나사부의 이제 지름은 18mm로 되어 있고 이제 B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가 다 그냥 물론 이 나사부의 그 바깥지름과 이제 뭐 골지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무시를 하고 그냥 이제 나사부도 이제 전체가 다 이제 18mm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나사부의 어떤 나사산의 그 높이는 우리가 무시를 하고 이제 전체가 그냥 쭉 뻗은 이제 18mm 이제 이 B 볼트는 이제 전체가 이제 18mm로 이제 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또한 이제 그 탄성 계수 E의 값은 이제 200기가파스칼로 즉 이제 두 볼트의 이제 재료는 이제 동일 재료이고 동일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항복 강도 시그마 Y도 이제 300메가파스칼로 이제 같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그림상으로는 A 볼트가 약간 조금 더 뭐 길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이 너트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너트를 쪼아서 그 어떤 이제 비틀림과 어떤 이 축방향 하중이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이제 너트에 의해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어떤 이제 충력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볼트와 B 볼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트를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단면적, 즉 이제 이 지름값이 클수록 이제 강도는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A 볼트를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강도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충격이 작용할 때 이제 응력이 이제 단면적이 커짐에 의해서 이제 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A 볼트를 선택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강성적인 측면에서 즉 이제 어떠한 볼트가 더 많은 그 변형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A 볼트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메소드에서 다루는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로 그 우리가 판단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제 그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설계에서 많이 활용은 되진 않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변형을 많이 하는 어떤 제품을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도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떤 더 굵고 혹은 두께가 더 두꺼운 그러한 그 디멘전을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강도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제 변형을 수용하는 어떤 강성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두께가 두껍거나 혹은 이 지름이 큰 부재를 선택을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제 부피가 커질수록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고 또한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설계를 하기 위한 이제 또 다른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이제 볼트 A에 대한 우리가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시그마 Y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Y는 그 A분의 Pmax라고 하는 공식에 의해서 Pmax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이제 A 볼트에서 지름이 가장 작은 쪽에서 이제 파손이 일어날 확률이 이제 높기 때문에
최대 영역은 당연히 이제 이 나사부에서 이제 최대 영역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공식에 의해서 어차피 그 치수들은 모두 다 값과 치수는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Pmax는 우리가 76.34 그 킬로뉴턴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충력이 작용할 때의 그 스트레인 에너지 공식은 현재는 이제 두 개의 그 지름부에 대한 것을 각각 따로따로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기호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이 생크부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는 일단 N은 이제 Pmax 값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Pmax의 제곱 곱하기 이때 이제 L은 이 20mm인 지름 부분에 대한 길이 값인 50mm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제 A도 이제 20mm에 대한 단면적, 그리고 이제 탄성계수 E는 이제 우리가 정해진 상수값이기 때문에 뭐 A 볼트, B 볼트 상관없이 이제 그 일정한 상수값이 들어가면 이제 먼저 이 생크부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가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나사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너트 이쪽 부분은 우리가 무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의 길이가 이제 6m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을 해서 결국은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더한 것이 전체 이 볼트 A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66 그 줄로 그 산출이 되겠습니다. 볼트 B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일단 N의 값은 이 경우도 이제 전체가 18mm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값과 이제 Pmax 값은 동일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해당되는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3.21 줄이 나오게 되고, 이제 앞서 우리가 계산했던 값은 즉 이제 A 볼트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 값은 2.66 줄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인 에너지가 이제 더 클수록 어떤 이제 변형을 수용하는 이제 크기가 이제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강성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B볼트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또 에너지 보존에 대한 것을 다룰 건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외부 일에 대한 하중이 이제 동일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델타의 차이가 나는데, 결국 그 변형량 델타의 차이는 이제 에너지가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제 델타 값도 이제 더 크게 이제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측면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볼트를 뭐 선택을 하거나 혹은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B볼트 형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제 반드시 우리가 또 강도와 강성을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강도도 좋고 강성값도 좋은 어떤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제 두 개가 갈리는 경우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를 해서 어떤 이 볼트가 이제 강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도에 초점을 맞춰서 A 볼트를 선택을 하거나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강도보다는 어떤 변형의 측면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제 B 볼트를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이제 그러한 설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피로 해석이라든지 또 뭐 진동 해석 등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부재를 이제 선택을 하거나 설계를 할 때 반드시 이제 뭐 강도만이 절대적인 그 설계 값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파라미터인 다음과 같은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뭐 NCS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에 그 어떤 빔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굽힘 모멘트와 그리고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웹8보의 균일 분포화 중 이제 오메가가 전체 길이 L에 그 작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빔의 단면적이 이제 AA로 그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제 굽힘 모멘트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의 이제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M에 대한 그 이제 방정식을 이제 작성을 해야 이제 전체적인 이제 X에 대한 그 0부터 L까지 이제 적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제 그 M은 결국 이제 굽힘 모멘트 방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왼쪽에서부터 이제 X를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임의의 X만큼 거리를 갔을 때 부재를 잘랐을 때 그 부재의 단면에는 전단력 V와 굽힘 모멘트 M이 다음과 같이 발생을 하고, 물론 이제 이 방향은 어떤 우리가 그 빔의 그 부호 약속에 의해서 이제 이쪽으로 잘랐을 때 이제 전단력의 플러스 방향, 굽힘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임의의 방향으로 우리가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어떤 이 자유물체도를 통해서 V와 M에 대한 정확한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제 분포 하중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하나의 하중만 있기 때문에 자유물체도 상에서는 항상 이제 분포 하중도 우리가 집중 하중으로 고쳐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균일 분포 하중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 하중으로 고치면 오메가 X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작용점은 이 사각형에 대한 이제 X축에 대한 도심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심 거리 이제 X바는 2분의 X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자유물체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점에 대한 그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이제 구해보면, 일단 이제 시그마 m은 그 0이라고 하는 평형 방정식과 그리고 이제 그 부호에 대한 약속은 항상 이제 모멘트는 우리가 평형 방정식에 있어서는 이제 반식의 방향을 이제 플러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먼저 이제 m은 이제 플러스 m이고, 그리고 오메가 x에 대한 그 모멘트도 이제 동일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x 곱하기 이제 2분의 x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m은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x 제곱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이제 m 대신에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일단 오메가는 상수이고 이제 2분의 1도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x 제곱을 이제 0부터 L까지 이제 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적분은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해보면 이제 그 EI 오메가는 상수였기 때문에 이제 적분 기호 밖으로 나오고, 나머지 이제 상수 값들도 이제 적분 기호 밖으로 나와서 이제 8EI 오메가 제곱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 4제곱 dx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정적분을 계산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UI 값을 구하면
42i분의 그 오메가 제곱 L 제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빔에 있어서는 이제 굽힘에 의한 이제 트랜스버스 시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시어 포뮬라에 의해서 우리가 또 그 시어에 대한, 즉 이제 전단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도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2GA분의 이제 그 폼 팩터 fs 곱하기 그 이제 v dx인데, 따라서 이제 v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앞서 동일하게 이 자유물체도 상에서 그 v에 대한 전단력 방정식을 이제 구해야 될 것이고, 어차피 뭐 하중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v는 마이너스 오메가 x를 대입을 해서, 일단 이제 그 폼 팩터 값은 5분의 6으로 뭐 주어지긴 했지만, 만일에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면적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폼 팩터에 해당되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제 그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 의 값은 이제 5GA분의 오메가 제곱 L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빔에 있어서는 이제 이 두 개의 값은 이제 여러분들 별개로 각각 따로따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떤 빔의 이제 길이가 이제 짧아지면 결국 이제 어떤 E와 G의 그 관계는 이제 최소 이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고, 또한 이제 값을 자세히 보시면 만일에 L이 작아진다라고 하면, 즉 이제 이 단면적에 대해서 어떤 길이가 이제 굉장히 이제 짧은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그 시어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의 값의 이제 비중이 이제 그 어떤 구피 모멘트에 의한 스트레인 에너지보다 이제 비중의 값이 상당히 작아지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트랜스버스 시어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제 무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굽힘에 의한 이 값이 우리가 만족을 못하면 당연히 이 값은 이제 만족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굽힘 모멘트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셔널 모멘트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한 이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토크가 이제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원형 그 부재에 꼭 뭐 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원형 부재에 다음과 같은 이제 뭐 토크가 걸린다라고 하면,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토셔널 모멘트에 대한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토크가 이제 두 개의 부분에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서 그 충력을 계산할 때처럼 먼저 이제 750mm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하나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나머지 300mm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토션에서 많이 다루었던 이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빔이나 어떤 충력 부재를 이제 잘라서 그 계산을 하듯이, 먼저 이제 어떤 임의의 750mm 사이의 임의의 거리까지 갔을 때를 자르면 그때의 자유물체도는 다음과 같을 것이고, 그때에 이제 당연히 토크는 현재 이제 40Nm에 대한 그 토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크기는 같고 이제 방향은 반대인
이제 토크가 이제 다음의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우리가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호는 뭐 크게 상관은 할 필요는 없겠고, 나머지 이제 300mm인 지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에 이제 서포트 되는 부분에 그 토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그 토크는 현재 이 두 개의 그 주어진 이제 그 비틀림 모멘트가 이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일단 뭐 55에서 40을 빼도 되겠고, 뭐 40에서 55를 빼도 상관은 없겠고, 어차피 뭐 부호는 우리가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값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할 때에 이제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았고, 또한 이제 그림상에서 중공축으로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극단면 2차 모멘트 J는 이제 2분의 파이 그 R, 즉 이제 바깥쪽 원에 대한 반지름의 4제곱 빼기 이제 안쪽 반지름의 4제곱을 그 한 값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쪽 안쪽 부분의 그림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 이 바깥쪽 부분에 반지름이 80mm로 주어져 있고, 현재 이제 두께가 15m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안쪽 부분에 이제 반지름은 이제 80 빼기 이제 15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0.08m이고, 이제 안쪽 반지름은 이제 0.065m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36.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제 미터 4제곱이 되게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뭐 계산을 해도 상관없겠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G 값을 이제 75기가 파스칼이니까 이제 75 곱하기 10의 그 세제곱 그 뉴턴 밀리미터 제곱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제 뭐 미터 단위로 다 환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도 어차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줄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첫 번째 이 750mm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의 값은 T는 이제 40Nm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제 길이 값은 0.75m, 나머지 값들은 이제 다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분모는 통일을 하고 위에 값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이제 뭐 더 하셔도 상관은 없겠고, 두 번째 이제 나머지 300mm에 대한 것은 이제 15Nm이고, 길이 값은 이제 300mm이니까 이제 0.3m를 대입을 해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이제 이 전체 부재에 대한 그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33 그 마이크로 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2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줄로 이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